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조기숙 교수.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했던 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이 조기숙 교수를 뭐 찬성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아무튼 좀 음미할 대목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면패를 하고도 언론 탓, 검찰 탓. 그러니까 서울 부산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사면패.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딸과 절연을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고 민주당이 무너져서 정권 교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뭐 강성 친노다, 노무현 경호실장이다,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요.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겉은 21세기 여성이어도 속은 조선시대 여자입니다. 라면서 웃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딱 한 사람만 있는 집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17년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이런 책을 냈는데요. 그 책도 바탕에 두고 인터뷰는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이라도 얻으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염치 없고 상식 없는 당으로 만든 강성 지지자들과 절연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존립 근거가 바로 강성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강성 지지자들을 절연하는 순간 본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강성 지지자들과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그날까지 강성 지지자 등에 엎여 있을 겁니다. 최근에 빚어진 민주당 이례경 혁신위원장 논란에 대해서 조기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재명이 아바타가 된다. 적어도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 질문. 민주당 위기 1차적 책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 조기숙, 조국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염치와 상식을 잃어버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국 사태만 없었다면 민주당의 20년 집권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질문. 조국 교수가 조기에 사퇴하지 않은 걸 안타까워했는데요. 조기숙 대답. 스스로 사퇴를 했다면 가족의 사생활까지 까발려지지 않고 재기의 명분도 얻었을 것이다. 나도 민주당을 위해 총대 메고 비판은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고 아프다.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한 적도 있다. 조국 교수가 혹시 안 좋은 마음이라도 먹을까 봐. 여기 이제 조기숙 교수가 말한 이제 조국이 안 좋은 마음이라도 먹을까 봐 기도했다는 그 부분은 안 좋은 마음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서울대 정신과의 아주 유명한 교수분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조국 멘탈리티에 극단적 선택이 있겠느냐? 제로.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
염려와는 달리 조국 교수는 매우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딸 조민도 유튜브를 시작했더라. 조기숙 대답. 일반 국민들에겐 철없는 행동으로 보일 거란 생각이 안타깝다. 조국이 저러고 다니는 것,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또 술 한잔 먹고, 조민이도 뭐 북콘서트 다니면서 다 잘난 척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철없는 행동이다. 사실 나는 조국 교수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조용히 잊혀졌다가 모두가 궁금해할 때 딱 나와서 명예 회복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SNS만 중단했지 북토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보도되니 국민에게 한 번도 잊힌 적이 없는 것이다. 요즘 SNS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뭐 사진을 11장 올렸다면서요. 질문. 조국 교수가 총선에 나오면 민주당이 참패할 거라고 했던데요. 조기숙의 대답. 참패라기보다는 여야 경쟁이 심한 지역구에선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란 뜻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의석의 과반을 채우기도 힘드니 현재 170석에 견주면 참패로 보이지 않겠는가. 다시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공천 룰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조기숙 교수의 대답. 지금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명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공천 탈락이다. 그런데도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던 2020년 총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50% 공천권을 주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 그들이 의원들을 압박하고 바른 말을 못하게 하면서 민주당을 염치 없고 상식 없는 정당으로 만들어버렸다. 금태섭의 경선 탈락이 과도한 두려움을 가져오면서 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만 보게 된 것이다. 다시 질문.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대답. 나도 당시엔 그게 나쁜 결정인 줄 몰랐다. 유럽은 공천권을 100% 당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질문.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대깨문 개딸을 양상한 것일까? 조기숙 교수의 대답. 유럽은 정당 역사가 수백 년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손잡고 정당에 가서 학습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인으로 길러진다. 반면 우리는 그냥 당대표가 좋으면 1,000원을 내고 가입한다. 교육도 거의 안 한다. 정당 가입의 문턱은 낮은데 권한은 엄청나다는 뜻이다. 다수가 곧 정의인 한국 사회에서 당원들이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SNS에서 세 사람이 찬성하면 진리가 되는 3인 성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나를 수백 명이 몰려와서 비난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듯이 10만, 20만이 서초동에 모여 조국을 지지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다. 질문. 그게 민주당을 무너지게 한 계기가 됐다는 건가? 대답. 유권자는 서초동 지지자들보다 100배, 20배 많은 숫자다. 국지적 여론이 민심과 동일하다는 착각을 일으켜 당이 망가지는 단초가 됐다. 질문. 운동권과는 거리가 먼 MZ세대의 지향성을 이해하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도 했는데요. 조기숙 교수의 대답. 내가 정의인데 지지를 안 해? 라는 운동권적인 마인드, 흑백 논리 탓이다. 윤석열을 찍은 20대 남성을 이찍남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 30 남성의 결집이 정권 교체의 동력이 됐다. 20, 30대 남성들 결집을 해서 정권 교체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질문. 이재명 대표는 공천 룰을 바꿀 수 있을까? 대답.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부산, 서울,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권리당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중이다. 똑같은 실수를 3번을 하고도 배운 게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사면패 후에도 언론 탓, 검찰 탓,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한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건 시장의 반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다. 20대 이후 공부를 한 적이 없는 586 출신 정책 결정론자들이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구좌파 정책으로 후퇴한 탓이다. 노동이 축소되는 시장에서 노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회귀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여의도를 지나다 한노총에 걸린 플래카드를 봤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낮추고. 얼마나 환상적이냐? 그런데 이런 정책은 없다. 무책임한 노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어서 김윤덕 기자의 질문입니다. 친구였고 분신이라던 문재인과 노무현 차이점은 뭘까? 네, 조기숙 교수의 대답입니다. 노무현이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다음이 좀 음미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노무현은 덕분에 공산주의나 구좌파에 경도됐던 운동권물이 들지 않았다. 주사파나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도 없었다.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수 있었다. 다시 질문. 강성 팬덤에 올라타 정치 선동가로 활약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책에는 썼던데요. 조기숙 교수의 대답.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가 내가 학생일 때 이대에서 격주로 설교를 하셨다.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를 써야지 자기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면 모자가 눈을 가린다는 것이다. 벼슬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벼슬을 써야지 감당할 수 없는 벼슬을 쓰면 망하는 지름길이란 뜻이다. 자기 실력 이상으로 뜨면 꼭 추락하게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술잔도 7부만 채우라는 말처럼. 진영의 치어리더 역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김어준이 당내 선거에 개입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분열을 부추겼다. 다시 질문. 문재인 정부의 이데올로기였던 김어준이 신기를 잃고 유시민의 연설이 신뢰를 잃게 된 계기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책에는 썼더라. 조기숙 교수의 대답. 적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적을 상정하고 우리의 도덕적 잘못을 옹호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중도층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다시 질문. 노사모와 대깨문은 다른 성격의 집단이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양쪽은 전혀 성격이 다른 집단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기숙 교수의 대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팀이 다양성을 죽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더니 네가 뭔데 문재인을 가르치느냐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전문직 중심의 노사모가 매우 이성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면 후기 문파 대깨문들, 후기의 대깨문들은 대선 재수 시절 문재인 후보를 지켰던 초기 문파와 달리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했다. 노사모를 스스로 많이 고평가를 하는 그런 대목도 있기는 있네요. 질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호평을 했더라. 대답.
그가 마산, 광주, 순천, 제주에 가서 사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4.3 추념식에 가서 원한을 풀고 해원을 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다. 돈 안 드는 선거, 따릉이 타고 다니는 탈권위주의 모습도 좋았고, 이준석을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라고 비난하는데 부당한 딱지 붙이기다. 그러면 장애인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아예 침묵을 해야 하는가? 정책과 정치 싸움은 구분해야 한다. 제가 볼 때 이준석은 정치인 중에 정책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이었다. 여러 면에서 노무현을 닮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너무 덕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조기숙 교수의 대답.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건 사실이다. 노무현처럼 역사의 판단을 믿고 내 소신껏 가본다. 여론이 반대해도 내가 옳은 일이면 개혁을 하겠다. 라는 점에서 배포는 있어 보인다.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조기숙 교수의 대답입니다. 혁신하는 당이 이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둘 다 실패하면, 그러나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본다. 초반의 학습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내년 총선은 임기 2년 차라 심판 분위기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봤듯이 선거 운동을 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 있더라. 구도나 전략상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또 다른 질문. 제3의 신당이 뜰 수도 있다라고 책에 예고를 했던데요. 조기숙 교수의 대답. 나는 늘 3당 반대론자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친정체제를 밀어붙이면 앉아서 그냥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힘에서도 공천혁명을 시도할 경우 이탈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양쪽에서 무더기로 나오면 국고 보조금도 상당히 받을 수 있으니 신당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본다. 결국 신당 출연이 가능해지려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음미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조기숙 교수 1959년생입니다. 올해 64살이네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1997년부터 이화여대 교수 임용이 됐고 2005년,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홍보수석으로 일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